네, 박용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어지러운 오늘 시장 전략 잘 세워보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종일 환율 얘기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럴 때 어디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역시나 고환율 수혜로 봐야 하는 건가? 이 생각이 오늘 온통 머리를 지배합니다. 시장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오늘 섹터 챙겨야 주신 거 여러분 함께 주제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네, 닛산, 혼다 합병, 반사 이익 기대일까요? 자동차주에 대한 이야기 오늘 준비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사실 이게 어제 좀 많이 얘기가 됐었던 그렇죠, 이슈이긴 예. 한데 닛산도 일본 시장에서 올랐고 우리 현대기아도 다 올랐었던 그래서 이게 좋은 거냐 뭐 양쪽 다 좋은 거냐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네. 일단 우리 위원님의 판단 들어볼까요? 일단 합병이라는 건요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조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게 돼서 경영 합리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네. 결론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렵지 않으면 상황이 예.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지금 닛산이나 혼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약 2% 이하 내지는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구조조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힘들어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대차는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현기차는 지금 전 세계에서 쌩쌩 달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그전에 말로만 듣던 닛산하고 이런 혼다나 이런 차들이 정말로 어렵구나.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회사가 어렵다는 얘기는 중요한 거는 돈을 못 번다는 얘기고요. 돈을 못 벌면은 나중에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충격을 흡수할 수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뭐 트럼프 트레이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네. 미국에서 관세를 일률적으로 15에서 20% 올린다고 하면은 과연 그런 고관세에서 버텨내려면은 든든한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체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체력을 만들기 위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아하고 현대차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현기차는 글로벌 자동차 영업이익률이 탑입니다. 탑. 지금 우리가 많이 아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한 6%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한 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이 12%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9%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이는 거는 특별한 특수차를 생산하는 이러한 회사 이외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범용차를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상당히 드문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잘 달린다라는 거를 우리가 수치를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 월별 자동차 수출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수출 동향을 보면 이게 대수가 아니라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이게 이제 100만 불짜리 이제 그래프인데 지금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뭐 최근 들어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계절적 요인이긴 하지만은 여태까지 사상 최고의 실적들을 구가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이전하고는 뭐 완전히 갭이 다른 거거든요. 이 이유가 현대나 기아나 고급 차량의 판매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고급 차량의 판매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향상됐다는 얘기인데 이 브랜드 가치는 한 번 획득하기가 어렵지만 한 번 획득하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상당히 오래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죠. 뭐냐면 바로 이제 전기차 관련입니다. 전기차는 상당히 지금 안 좋습니다. 우리만 안 좋은 게 아니라 테슬라를 비롯해서 중국 회사들도 내수도 그렇고 다 지금 안 좋습니다. 전기차는 그렇게 캐짐이라 그러잖아요. 그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대차가 전기차만 만드느냐면 그렇지 않잖아요. 하이브리드 카가 전기차 매출을 상쇄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이브리드 카 매출을 보면은 오히려 전기차가 감소하는 만큼의 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전체 매출에서는 커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보다도 하이브리드 차량의 영업이익이 높습니다. 전기차는 아무래도 자동차 회사에서 들어가는 원가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 껍데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나 이런 쪽이 많은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주가 수출공제세를 지금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자동차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러한 고민의 포인트를 던져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보니까 예. 걱정할 게 없었던 거가 확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연말에 생산량을 더 확대시키겠다라고 네, 밝혔잖아요. 그런 얘기도 했었죠. 예. 그렇죠.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였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업이익 쪽에 있어서도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까지 챙겨봤는데요. 그런데 주가는 이 정도인 게 맞는 건지가 사실 가장 궁금한 포인트이기는 하거든요. 네네. 사실 뭐 제가 이따가 자료를 또 시간 되면 보여드리겠지만은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나 그 다음에 그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대비 지금 정도 보면요. 2021년 대비 매출액은 한 2배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률도 한 2~3배 정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절정에 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식장 마감 20초 전입니다. 오늘 현재 시장, 양대 시장은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0포인트 코스피에서 내리고요. 코스닥에서는 13포인트 내린 모습에서 거래 대기하고 있네요. 거래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상 뛰는 환율을 보면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오늘 시장. 그러다 보니까 하방 쪽으로 좀 많이 나타났었던 종목들 움직임도 거셌는데요. 이 속에서도 테마성으로 움직였었던 부분들은 뭐 오후장 접어들어서는 거의 정치권 뉴스가 거의 대부분이었다시피 역시나 인맥주들의 움직임도 강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양자, 암호, 특히 통신 장비까지 덩달아 움직였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있어서도 상한가의 터치, 그리고 다시 재진입 등 여러 노력의 시도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고환율 수혜 쪽이라고 우리가 일컬을 수 있는 뭐 자동차도 있겠고요. 조선, 화장품, 식품주까지 일제히 그쪽에서는 플러스가 나타나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재편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게 합니다. 자, 마감가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코스피 예상 지수가 아니라 이제 거의 뭐 종가입니다. 1.96% 내리면서 결국에는 마감이 됐습니다. 2,435.92포인트에서 거래 마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어서 코스닥 종합지수는 1.9% 역시나 동반 압력을 비슷한 퍼센테이지로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오늘 갭을 좀 내려서 출발을 했고 갭을 내려서 마감이 지어졌다라는 점까지 양대 시장 모두 동일합니다. 수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상 외국인이 어제 들어왔지만 어제 들어온 것만큼 오늘 나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어제 외국인 순매수 유입 규모가 3,900억 원 정도인데 오늘 뭐 3,900억 원 가깝게 다시 팔아치웠죠. 기관 또한 오늘은 좀 도와주지는 못하는 흐름이었고요. 코스닥 넘어가시면 오늘도 역시나 개인만이 끌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총 상단을 보면요. 오늘 전반적으로 살펴볼 건데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권입니다. 지금 1위부터 12위까지 여러분 보고 계신데요. 딱 여기까지 마이너스권이고요. 13위가 HD 현대중공업인데 HD 현대중공업은 5.15% 상승 마감했다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 지금 뭐 조선주 화장품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제히 마이너스 하방을 좀 더 깊게 보였다라는 점이었고요. 반도체도 오늘 반등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웠다라는 점까지, 바이오에 있어서도 생보법이 연내 통과하지 힘들겠다라는 얘기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심은 악화됐습니다. 코스닥 쪽 넘어가 보시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이 어제 30만 원을 지켜주지 못했던 종가였는데 오늘도 그 이하에서 28만 6,500원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장 중에 트럼프 인수위 쪽에서 2차 전지 관련한 뭐 좋은 이야기일까 싶어서 반등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마이너스권 마감 지었습니다. 지금 1위부터 12위까지 여러분 보고 계시다시피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 이 두 종목은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지금 고관세라든지 고환율에 있어서 어디 쪽으로 조금 더 투심이 그리고 자금이 모이게 될까에 대한 오늘의 판단 결과가 시총 상단에서 나오고 있고요. 13위가 JYP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역시나 엔터주 또한 이쪽에서는 피해 있을 수 있다라는 심리와 함께 오늘 1.7% 오르면서 JYP 엔터테인먼트도 마감 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더 많았었는데 어제 조금 기뻤다가 오늘 다시 토해내는 심정이었는데 매크로 상황이 그렇게 도와주지를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나올 수 있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서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숫자가 지키는 종목들 좀 보자라고 했었는데 뭐 그때도 이제 화장품하고 조선 쪽에도 이제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 변동성이 심한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성만 가지고서 이슈 테마만 가지고 매매하는 것도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시면은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바닥을 잡아가고 어떤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느냐는 이렇게 실적을 보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오늘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둬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매출액 그 지표하고요. 그다음에 PER 지표 혹시 시간 되시면 좀 보여주시면은요. 기아하고 현대차의 매출액은 2021년 대비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출액 여러분들이 그 매출액 증가를 보시면은 거의 2배가 늘고요. 기아하고 현대차가 지금 이렇게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그 PER 그 지표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PER을 보면은 반대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었는데 PER을 보면 2021년 대비 지금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네. 이 지표를 다시 한번 제가 데이터 표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종의 실적 분석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PER을 보면은요. 기아 같은 경우는 약 3.6 정도밖에 안 되고요. 현대차가 4.2, 모비스가 5.9, 그리고 뭐 서현이아가 2.4. 자동차 업종이 지금 뭐 전 캐짐이다. 그리고 경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저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은 이제부터 트럼프 트레이드에 오히려 수혜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중국차 못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비싼 차들 사실 수입 그 관세가 높아지면 더 비싸지는데 네. 우리는 아직 가격 경쟁력이 워낙 약세까지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에서 이번에 연말을 기해서 아주 시장을 잠시 해보기로 했다는 것도 원화 약세를 톡톡히 노려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아나 이런 쪽에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보고요. 오늘 종목은 우선 대형주에서는 기아 자동차를 선택을 해드렸습니다. 기아요? 예, 기아가 왜 선택을 해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데이터를 보시면은 네. 기아 같은 경우에는 PER이 3.6 정도밖에 안 되고요. 최근 들어서 영업이익률이 기아가 현대가 9% 되면 기아가 한 10, 한 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이 정도면은 타겟 포인트로 삼을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아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요. 올해 추정 EPS가 25,9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PER이 3.6 정도. 테슬라 대비 영업이익률이 2배 정도 가고 있는 종목이다. 아마 저는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글쎄요. 지금 도요다와 버금가는 이전에는 도요다를 쳐다보지도 못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도요다 버금가거나 그 이상 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 회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현대차 고위에 계시는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현대차가 체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번에 뭐 현대차 정의선 저 회장님이 그 양국협회도 이렇게 했듯이 그게 현대차 조직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조직이 글로벌 탑을 위해 가지고서 아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삼성의 리스크하고는 정반대였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현대차를 기대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며칠 전에 얘기 들었는데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나 기아차 같은 경우 자동차 업종은 저평가 국면이고요. 그리고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한 회사고 원화 약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리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는 12만 원 정도 설정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지이탈가는 9만 원. 여기에 또 대형주를 오늘 말씀드렸지만은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아까 보여드린 종목 중에서 PR이 낮은 거는 아마 한 종목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찾아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관심 가져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PR 낮은 쪽에서요? 지금 바로 보고 있는데. 보셨습니까? 네. 네 글자 맞아요? 여기서 서현이와 2.49배, 예. 뭐 SL 4.16배, 명신산업 4.1배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아가 3.68배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아가 오늘 왜 대형주 단의 맞습니다. 스타픽인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 오늘은 PR을 보자. 예. 영업이익률도 여러분. 보시면은요. 네. 상당히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매출액 대비 이런 걸 보면은 영업이익률하고요. 네. 그다음에 당기순이하고 PR을 보면은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안 버는지 대충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할 때 참고를 하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영업이익률과 PER을 늘 근간으로 이렇게 종목을 추출해 오시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같이 답습해 봤습니다. 기아 살펴봤고요. 1차 목표가를 12만 원 라인대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추가 전략을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 태광이죠? 네. 광이 났어요. 광이 났습니까? 예. 원래 다른 광 있잖아요. 성광 예, 밴드. 예. 그래서 왜 태광이는 왜 광이 덜 나나 했는데 오늘 확실히 광이 나네요. 제가 이 조선업종은 네. 앞으로도 숫자가 찍히는 종목이고, 숫자. 그다음에 미국의 그 선박이라든지 그리고 전 세계 친환경 선박에서 중국을 자꾸만 배제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조선업종은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 기자재 중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게 태광하고 이제 성광 얘기하셨는데 성광은 좀 많이 올랐기 많이 때문에 올랐어요. 예. 이것도 PER도 그때도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재무구조도 부채 비율이 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관심을 가지시면은 아마 어미당 이론 말씀드렸고요.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추가 움직임까지 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그러면 조선 그리고 자동차 다 운송수단이네요. 이쪽은 다 괜찮다라고 저희가 지금은 인식해도 괜찮나요, 위원님? 그러니까 다 좋은데 그래도 숫자가 지키는 쪽이라서 제가 압축을? 이제 전에도 이제 화장품도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수출 동향이나 이러한 그 영업이익률이나 PER을 보면은 어느 업종에 우리가 포커스를 가져야 될지가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점, 이게 투자 포인트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조건 데이터를 잘 뜯어보고 분석해서 종목을 골라야 하는 시점이라면 지금 또 기회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주식명가 MTNW 우리 박용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고요. 오늘 장도 고생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